저는 이전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이제 재직을 하다가 올해 초에 제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이제 그 방송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뵙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집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관련되는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전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제 아마 저를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제가 대충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움직임들이 힘들다는 것은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 시장 내에 여러 가지 수요나 공급 부분에 대한 뭐 불균형이나 이런 것으로 생겨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변수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현재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계속해서 행진을 계속 중이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변수로 인해서 우리는 종속되는 결과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2023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2022년인 올해의 경우에도 우리 한국은행은 금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11점 얼마죠? 11점이 아니라 3.25% 정책 금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마무리가 됐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상태에서 지금 다음 주 중반 즉 화요일 저녁부터 해서 수요일 사이에 최종적인 2022년의 정책 금리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당초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미국의 여러 가지 물가 부분에 있어서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조금 상쇄되면서 금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빅스텝 정도가 되지 않을까, 즉 0.5%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대세였는데 이번 주말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0.75%포인트 정도 올릴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0.75를 올리느냐 0.5를 올리느냐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내년의 금리 인상 행진과 연계돼서 본다면은 결국은 국내의 우리의 정책 금리와의 그 차이가 상당히 큰 폭으로 벌어질 수가 있는데 예전의 사례를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그 차이가 즉 한미 간의 정책 금리 차이가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 부동산을 포함해서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2000년도 5월 달에 보니까 미국 연준에서 정책 금리를 그 당시에 6.5%까지 올린 바가 있고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은 5%였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벌써 오래전에 22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도 5%를 넘었던 그때 IMF가 끝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험난했던 이런 상황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의 미국의 금리의 동향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지속이 되고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어떤 상향으로의 또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나 제가 마이크가 이렇게 이제 제 손에 온 이상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아까 우리 김종대 교수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사실은 금리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조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뭐 국토부 장관도 우리 가격 수준이 좀 지나치게 좀 높은 편이니까 버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조금 조율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폭망하게 되면요 결국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갖고 있는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고요. 금융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국민 경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을 더 이상 아마 정부가 방치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내년에 이제 하반기 이후에 되게 되면 2024년 그 봄에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것을 확인해서 그 민심을 따라서 정치적인 세를 불려나가야 되는 어떤 여야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사정들을 감안한다면은 아마도 부동산 시장이 방치되었을 때 우리 뭐 국내 여러 가지 정치에 있어서 부동산이라는 것이 가장 정책에 있어서 1번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사실상 내년 하반기부터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피폐된 부동산 시장에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에게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내년 상반기 1, 4분기 정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편한 느낌으로 진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영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데요. 그 부분도 저는 내년 상반기쯤이면은 전쟁이 끝난다 안 끝난다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성패가 갈리면서 러시아의 선택과 우크라이나의 선택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지 않을까. 즉 이러한 어떤 지금은 불확실성으로 있는 많은 요소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금리 인상 행진이 지속이 되어서 또 금리 인상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른 후에 고공 행진이 당분간 될 것이다. 그래서 뭐 고원처럼 계속해서 높게 올라간 상태에서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야 그럼 어떻게 버티느냐라고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도하게 여러 가지 외부 변수에 의해서 부동산 심리가 억눌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확정적으로 되면은 저는 심리적으로 이제 알려진 위험 요소는 더 이상의 위험이 아닐 수도 있다. 심리적으로 이제 충분히 거기에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점들이 내년 하반기쯤이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시중에 많은 돈들이 있습니다. 돈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IMF 때하고 비교를 많이 하지만 IMF 때는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시중에도 돈이 없었던 상황이지만 지금 시중에 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돈들이 다 금리가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은행 금융권의 예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9월달 발표 자료를 볼 때 우리 시중에 지금 유동자금이 얼마냐, 즉 통화량으로 이야기하는 M2 같은 경우에 있어서 3,700조를 넘더라고요. 근데 이거 비교하자면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그때 우리의 그 통화량 M2가 2,500조였습니다. 그 5년 사이에 정말 돈이 많이 나온 거죠. 물론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풀었던 것도 있고 우리 또 국민 소득이 굉장히 증가한 것도 있고 어쨌든 이 돈들이 결국에는 예적금으로 지금 그 금융권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또 보니까 국내 찐부자 현금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찐부자들이 향후에 있어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더 불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현금이나 이런 상태로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엔 자산의 증가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역할, 우리 한국처럼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점들을 감안할 때 상당히 저는 부동산 시장이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내년 하반기쯤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울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저는 희망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